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 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여러분 기관에서 하고 계신 업무 중에 매우 중요한 업무, 특히 표준약관 작성, 욕구사정 작성,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은 매우 중요한 업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들에 대해서는 작성하고 있는 일자를 각각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2020년을 기준으로 표준약관 등 작성 현황을 점검하는 업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업무를 통해서 현황을 점검하시고 지금 이후부터는 저희가 드리는 이 서식에다가 앞으로 표준약관과 욕구사정, 평가,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하는 일자를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는 결과 보고서부터 저희가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담당자 성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직종에다가 적어주시고 작성 일시, 예를 들어 20일이다. 그리고 14시였다. 14시 00이 되겠죠. 내용 보시면 각 수급자 어르신의 표준약관, 욕구사정, 각종 평가, 급여 제공 계획서 현황을 일제 점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린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걸 작성해서 시설장님께 보고하시면 됩니다. 자, 점검 대상은 전체 수급자 어르신이고요. 입소자, 퇴소자까지 다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점검 대상 기간은 여러분께서 설정하시면 돼요. 기간은 1년 단위로 하실지 2년 단위로 하실지 또는 아예 이 시설을 시작한 시점부터 점검하셔도 좋겠죠. 자, 그래서 점검 대상 기간은 여러분들께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점검 결과는 이 밑에 있는 서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서식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이 시설장님께서 결제를 해 주실 때는 여기다가 이름 적어 주시는 거죠. 서명하시고 그리고 직종 쓰시고 확인 일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서식의 내용을 한번 보실 텐데요. 제가 서식의 제목은 표준약관, 욕구사정, 각종 평가,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현황이라고 잡아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밑에 빈칸에다가 작성일을 기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작성한 그 일자를 밑에 칸에다 적어 주시는 거다. 자,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별로 이 작성 현황이 하나씩 다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급자 어르신 성명 작성하시고 성별 작성하시고 등급 생년월일 작성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자, 제일 먼저는 표준약관의 작성 현황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표준약관이 언제 작성이 됐는지를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2019년 10월 15일이었다. 그리고 2020년 03월 20일이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일단 두부라고 했을 때는 이 날짜가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표준약관을 파악하셨으면 그 다음에 욕구사정, 각종 평가,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이제 그 날짜들을 이 밑에다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룰부터 먼저는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요. 자, 최초라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보실게요. 최초라는 것은 급여 개시 전을 말합니다. 즉, 최초로 어르신께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기 전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표준약관을 2019년 10월 15일 날 작성하셨어요. 자, 그런데 기관은 이 이후에 이용하실 수도 있겠죠. 또는 이 당일날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10월 15일 이후에, 이 날짜 이후에 최초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최초라는 것은 급여 개시 전이다. 최초로 어르신께서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로 직전이다 라는 거고요. 또는 표준약관 재작성일 직전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 개시 전과 표준약관 재작성일 직전까지 욕구사정부터 각종 평가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져 있죠. 평가에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즉, 최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작성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날짜를 한번 써볼까요? 자, 예를 들어 지금 표준약관이 2019년 10월 15일 날 작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아마도 욕구사정은 2019년 10월
15일 날 작성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는 16일 날 작성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자, 만약에 어르신께서 최초로 급여를 이용하시는 날짜, 즉 최초로 기관을 이용하시기 시작하는 날짜가 예를 들어 17일이었다라고 하면 16일 날에는 다 욕구사정과 이 각종 평가들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날짜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보시면은 급여 제공 계획서는 급여 개시 전까지 또는 표준약관 제작성 직전까지로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되겠죠. 즉, 최초로 어르신께서 2019년 10월 17일 날짜로 이용을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욕구사정과 각종 평가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까지 수립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급여 일정도, 서비스 일정도 통보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이 날짜가 만약에 이 어르신께서 10월 17일부터 기관을 이용하시기로 하셨다고 하면은 이 날짜는 10월 16일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표준약관 재작성일 직전까지잖아요. 자, 표준약관이 3월 20일 날 작성이 되어졌어요. 이 상태에서는 어르신께서 계속 기관을 연속적으로 이용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욕구사정부터 평가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도 2020년 03월 19일 날 때까지는 이 부분들이 다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 사실 이 주간보호시설에서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의무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주간보호시설에서도 하는 것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있어야지만이 급여 제공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분기에 한 번씩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십사 안내를 드렸는데 이제는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반기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반기에 한 번 진행하고 나서는 욕구사정부터 급여 제공 계획서까지 제작성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급여 제공 계획서만 제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의무는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예를 들어서 2019년 11월 19일 날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따라서 욕구사정부터 다 다시 할지 아니면 급여 제공 계획서만 다시 작성할지 또는 작성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2019년 11월 19일 날 했다라고 하면 2019년 11월 20일 날에는 자, 이런 부분들이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따라서 작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반기에 한 번씩 진행을 하게 되니까 2020년 예를 들어 02월 11일 날로 작성이 또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쭉 작성이 될 수도 있더라. 자, 이 경우에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2020년 2월 10일 날 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앞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안내를 드릴 건데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욕구사정부터 다 다시 작성한다든지 또는 급여 제공 계획서만 다시 작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2020년 7월 15일 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했는데 급여 제공 계획서만 바꾸겠다. 그러면은 2020년 07월 16일 날짜에 급여 제공 계획서만 다시 변경해서 작성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기 1년이 있는데요. 정기 1년은 욕구사정부터 급여 제공 계획서까지 1년에 한 번은 꼭 제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제작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예를 들어서 05월 16일 날 제작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 제작성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에 다 제작성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사례회의와 상시적으로
어르신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욕구 사정부터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까지 다 작성할 수도 있고 또는 급여 제공 계획서만 따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건강 상태가 변화가 있어서 사례회의를 통해서 그 욕구 사정부터 다시 했다고 하면은 사례회의는 1개월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어르신의 욕구 사정부터 다시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급여 제공 계획서만 따로 작성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욕구 사정부터 다시 작성했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날짜가 들어갈 거고요. 또는 급여 제공 계획서만 바꿨다고 하면 여기에 날짜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표준약관, 욕구사정, 각종 평가,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혹시라도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 문자 또는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